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에 정말 커다란 문제라는 거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죠.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라는 점에서 감안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상황이 흑사병이 돌았던 중세 유럽보다도 심각하다라는 칼럼니스트의 칼럼까지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진수희 장관님 어떻습니까? 0.6명대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숫자인데 일단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 0.6 이거는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실은 총 인구의 규모가 그대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부 두 명이 한 2.1명을 낳아야 그렇죠. 이제 영아 유지가 되는 사망률까지 거죠. 감안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수준에 지금 0.6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1세기 끝나기 전에 우리는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까지도 저는 피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구 출산율이 2.1 수준이 무너진 게 벌써 1980년대 중반 정도의 그 수준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산하 제한 정책을 전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구 전문가들이 계속 뭔가 경고를 하니까 2000년 넘어서 200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만들고 위원회 띄우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1980년대 중반 2.1이 무너진 그때부터 인구 정책을 서서히 전환하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 정책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타이밍을 놓쳤네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가 복지부에 있었던 2010년에 1.2 내지 1.3은 유지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불과 10여 년 흐른 후에 그게 절반으로 또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숫자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쪽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출산율이 줄면 그만큼 출산 가능한 가임 인구의 풀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도 풀 자체가 워낙 작아 있어서 웬만큼 출산율이 늘지 않으면 인구 문제는 계속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출산율이 저하되면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령 인구가 높아지니까 이제 노인 복지 측면에서 보면 젊은 생산 가능한 인구 한 명이 노인 인구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면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이 늘겠죠. 막대하게 늘을 수밖에 없고, 또 노동시장의 경우를 보면 젊은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 떨어지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내놔도 그거를 소비해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거의 저는 공포감을 느끼는 지금 출산율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